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8월 12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근하는데 보니까 날씨가 가을 날씨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귀뚜라미가 옵니다. 매미가 가고 귀뚜라미가 오고, 예. 날씨가 이렇게 빠르게 변한 것 같은데, 예, 근데 낮에는 덥죠? 예, 그런 쪽에서 시장도 그렇게 빨리빨리 변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예, 일단 아무튼, 예, 적응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을 보게 되면, 아침에는 시작은 좋았는데, 예, 다 쭉 밀려서 끝났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물론 직전 고점대 있다 보니까 속도 조절이 필요하겠죠? 이게 당연히 나왔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거래는 이제 쭉 줍니다. 네, 그런 쪽에서 가장 관건은 그냥 이번 주도 그거죠. CPI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올랐느냐? 아이고, 금리나 멀어지네.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질 것들. 요게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PPI도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물가가 오른 거를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오른 부분들을 이제 CPI는 나중에 조금 더 한 단계 걸쳐서 영향을 받고, 가장 먼저는 PPI, 그러니까 즉 기업들이 생산자 물가 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CPI는 그나마 덜 움직여서 한숨을 돌리는데 PPI가 생각보다 많이 튄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또 한두 달 정도 뒤면은 이거 물가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다. 한쪽에서 그렇게 되면 많이 또 오른 만큼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예, 또 이거 가지고 생각보다 좀 높게 올라가면 금리 인하기대 무산 또 시장이 출렁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좀 또 그거를 앞두고는 좀 현금 없이는 또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좀 맨날 현금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제가. 네, 근데 그 뉘앙스는 항상 예, 조심조심 살살 이 마인드가 좀 크기 때문에 그래야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속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내용들 미국 매크로 지표와 함께 먼저 찾아볼까요? 네. 달러는 살짝 다시 강세로 갑니다. 98.4. 아직 뭐 큰 의미는 없고, 환율은 1392원. 뭐, 우리는 여차하면 1400원 안착할 분위기예요. 예, 원하는 계속 또 그런 분위기고, 여차하면 약세, 뭐 이런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입니다. 장중에 또 한번 대차게 또 한 12만 달러대 가지야란 쪽으로 움직이다가 일단 좀 다 빠졌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말에는 이더리움, 예, 이번에는 비트코인. 그러면서 계속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중에 쭉 가다가 앞으로 상승폭을 팍 줄였던 이유는 요거 같습니다. 금인 것 같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제 시장에서 잘못 알려진 게 있다. 물론 그렇게 벌써 이제 관세청에서는 등록이 돼서 진행되다가 아니다. 금에 대해서 관세 매기지 않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금 가격도 빠르게 내려오고 그 밖에 그러면 잠깐만 안전자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한 거 아니야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비트코인도 차익 매물나고 애매모호해요. 이렇게 좀 뉴스나 이슈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빠르락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참 그렇다.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금은 또 관세 없다고 하는데 또 언제든지 또 뭐 말이 바뀔 예, 네,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말이 바뀌는 거 체크하고 있어야 되니 이게 무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4.3 이상은 안 가고 있고 그런 쪽인데 일단 이건 9월달까지는 계속 또 변동성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그날 그리고 추세 흐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유가는 살짝 올라가서 64달러대, 가스는 다시 밀리고 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5% 하락, 은 2.1% 하락. 그러니까 귀금속 쪽들은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들이고요. 구리가 또 살짝 빠지고 그랬습니다. 야간 선물은 마감한 거 보니까 0.02% 그냥 어제 저희도 한국도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못 가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전고점 트라이 하고 있는데 니케이 지수도 다시 전고점 때 지난번 관세 때문에 관세로 탄력받았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예, 쌍곡가 맞고 끊칠까요? 뭐 이거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탄력적인데 중국 증시도 강한데 왜 우리만 대만도 볼까요? 대만도 시국가로 쭉 가고 있는데 왜 우리만 여기서 멈칫해야 되겠습니까? 둠칫둠칫도 아니고 멈칫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지금 분위기는 예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 보게 되면 이제 저희 3,300선 근접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축포를 나중에 터뜨리려고 여기서 축포란 네, 정부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주주 양도세랑 배당 분리과세 둘 다 손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거는 대주주 양도세 쪽은 그러니까 시장 불안이죠. 연말쯤 되게 되면 와르르 물려 나오는 거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자. 그리고 배당 분리과세는 이거 이렇게 되기 시작해야 우리도 고배당을 충분히 주는 기업들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솔직히 한국의 K 고배당 ETF 이런 거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저희도 만약에 그러면 이것도 뭐 혹시나 커버드 콜로 이렇게 씌워 놓는다 아니면 그냥 그 필요 없이 그냥 뭐 매 분기별로 배당을 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12분의 1 그러니까 이걸 또 나눠 가지고 그걸 미리 또 지급하면서 매월 배당 지급하는 고배당 ETF 나올 수 있는 지금도 이런 구조가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 이렇게 만들어 놓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배당을 주는 기업들과 함께 저희도 이런 거 한번 이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추가적인 관건이 되겠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분위기는 일단 아까 보신 것처럼 좀 축 처져 있습니다. 아직 뭐 CPI 좀 보고 가자라는 쪽에서 그런 분위기 쪽에서 일단 소프트웨어 쪽이 약했고요. 그리고 또 매물은 좀 그런데 약간 나스닥보다 다우지수가 좀 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간 가다가 빠지고 뭐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내일 물가에 대한 부담은 얘기를 조금 어제 파워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나우캐스트에서 7월 CPI가 0.16, 0.24 그 헤드라인 근원 CPI 이런 식으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달은 그러니까 약간 한두 달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쪽에 무게를 둔다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아마 0.2, 0.3 이런 정도로 좀 반영이 되겠느냐 이게 지금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요거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 시장이 당연히 뭐 흔들릴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관세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거는 중국과의 관세 휴전 기간이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90일 연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90일 연장하겠다는 쪽이다 보니까 그냥 시장의 반응은 크게 없고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계속 체크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브라질과 이제 회의가 취소됐어요.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는 그래라. 그러면 브라질은 우리 브릭스로 간다. 라는 쪽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재편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요게 강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이 왕따 되느냐. 아니면 어디를 그러면서 브릭스에 들어간 쪽을 다 같이 때려버리면서 또 이제 완전히 등을 돌리느냐. 뭐 이렇게 되는 게 또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인데 이거는 미국이 일단은 강경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브라질도 아마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추가로 그런 거 나올 거예요. 아마 내가 우리 브라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러면 누구냐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보복 조치죠. 그게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이래저래 좀 불편한 건 사실이죠. 게다가 또 인도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한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불매운동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이커머스 쪽에서 왓츠앱 자동차 기업 이런 쪽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 생각보다 거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인도나 중국이나 아시죠? 뭐 약간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변화인데 이게 약간 뭐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튼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걱정은 된다 하지만 뭐 실제적으로는 뭐 불매운동 해봐야 일단 아직까지는 오래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종목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보겠습니다.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테슬라가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들이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규제 완화한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좀 나오는 걸로 같고 그다가 또 앨범알 리튬 아메리카 이거 급등입니다. 어제 보니까 또 탄산 리튬 상한가 가고 있고 거기다가 CATL이 고급 과잉 줄이기 위해서 이건 장중에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리튬 광산 생산을 당분간 중단. 이게 그러니까 계약을 안 한 거죠. 계약을 일단 추가로 안 하고 정부가 기다려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그러면 가격 탄력받는 거 아니냐 한쪽에서 시장이 좀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막상
나머지 완성차 쪽들은 인도 불매운동 이것들 영향 미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소재 쪽들이 강했다.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소재 쪽들이 강했다. 이런데 어제 저희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연결되느냐, 이렇게 쭉 봤다가 시장에서 올라올 만한 섹터 없다 그러면 이쪽이 또 강하겠죠. 그런데 어제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일단 요거 또 약간 더 이슈가 좀 있었네요.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나도 증자 때문에 고생하는 거 그냥 한번 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또 어제 내용들 보게 되면은 지금 9,450억 이게 공급 계약들이 해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좀 아픈 게 뭐냐면은 ESS용이에요. 그래서 ESS용 양극 소재.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음극재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쪽 관련된 게 거의 1조 가까운 금액들이 해지됐다. 이거는 매출액의 25%다. 이거는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오늘 시장에서 당연히 반영을 하겠죠. 그러면 추가로 어제 보니까 넥스트레이드에서 이거 반영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아마 시장 분위기 쪽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 그러면 밀렸다가 어차피 뭐 캐즘 돌파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쭉 하고 돌아설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일단 기회가 될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갖고 계신 분들 일단 뭐 던져버릴 것보다는 장 초반에 이걸 잘 견뎌내는지 모습들로 나오는지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긴 악재인데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는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닐 수 있다라는 쪽, 그런 쪽의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또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내용들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 약합니다. 엔비디아 약한데 어제 보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일단 중국 정부에 H20 그리고 전에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 이거 있을 때 라이센스 허가해 주겠다. 단 15% 매출에 대해서 비용으로 제공한다. 세금 내라. 이런 쪽으로 나옵니다. 이야, 이제 자국 기업들까지 뜯어요. 네. 중국에 가는 거를 빌미로 삼아서 그거를 행정부에 납부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보내야죠. 그래서 매출의 기회를 삼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런 쪽에서 일단 주가는 좀 부진하게 나오는 모습들인 것 같고, 근데 어제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좀 상당히 셌어요. 주가 한번 볼까요? 어제 이러다가 좀 쭉쭉 뻗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일단 시장 분위기 때문에 뻗지도 못하고 그런 분위기 쪽에서 어제 보니까 일단 시가는 강했고요. 근데 그 부분을 일단 지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직전 고점 때 여기 125달러대를 강하게 들고 요 큰 이상 없다 그러면 여기 앞에 돌파할 분위기죠. 130달러대. 그런 쪽에서 분위기 나쁘지 않다. 탄력도 괜찮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나왔던 얘기가 지금 107억 달러 정도쯤 되는데 3분기 쪽에 매출 가이던스를 111억 달러 이상으로 113억 달러 정도까지 뭐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향시키는 분위기.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아시죠? 요게 센 거. 그러다 보니까 AI 시대에 메모리가 생각보다 또 기한폭들이 크고 거기다가 DRAM 시장은 오히려 계속 호황이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바로 탄력받는 모습들이네요. 그러면 원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제일 막내가 얘기한다라는 쪽에서 어떤 메모리 업체들도 분위기는 딱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나 뭐 이런 분위기로 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좀 차이는 있다. 그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요거 돌파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국내 메모리 업체들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후속적으로 변화가 나올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내용들 한번 또 볼까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미국 시장 뭐 기술주들 목석 별로 재미없었고요. 아직 눈치 보기 관망세 크고 오랜만에 이 소프트웨어 이쪽들 약했습니다. 팔란티어 C3 AI C3.ai 이거 예비 실적 결과 실망스럽다 25% 빠져버려요. 저희도 요즘 실적 시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조금만 삐끗했다 뭐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들도 미국화 된다고는 보고 있지만 갖고 있고 보고 있다 보면 너무 피곤한 거죠. 그게 실적 시즌에 대한 기업들 성적표에 대한 지금 반응인 것 같습니다. 먼데이닷컴 30% 빠지고 빅베어 AI 시간을 16% 빠지고 이게 현실이네요. 그런 것 같고요. 게다가 IO 양자 컴퓨터 이쪽들은 다시
아마존이 매수, 예, 아이온큐 이러다 보니까 엔터컴퓨터 다시 강한 모습들이고, 이것도 오늘,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단 뭐 패스, 예, 국내 기업들은 패스, 그런 쪽에서 오클로, 그리고 또 이것도 보니까 유스케일 파워, 이쪽들도 또 밀립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견조한 모습들은 수주 나올 수 있다. SMR 관련된 쪽에서, SMR, 유스케일 파워 쪽으로 SMR 수주가 조만간 대기하고 있다. 생각보다 클 것이다. 여기 나오다 보니까 좀 버티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도 있고, 전력망 회사들도 좀 약하고요. 예, 그리고 또 제약주도 아직까지 자리 못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또, 반등이죠. 노브나 디스크 또 빠지고, 그런 쪽에서 아직, 예, 또 물가 관련된 쪽에서 또 금리 수준 보겠다.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가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일단, 장 초반에는 되게 강했는데, 장중에 보다 보니까 좀 매물화가 좀 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일단 비트마인 이런 것도 급등하고 있고, 서클도 반등하는데 뭐 시원치는 않고, 그런 쪽에서 관심은 높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달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관망세가 좀 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거는 물가가 생각보다 덜 올라서, 그래서 아유 괜찮네 라고 해서 시장이 좀 반응하는 거, 적어도 한 달 동안은 그렇게 반응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야 금리나 이상 없어 이렇게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거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변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우주개발 비행택시 큰 변화 없다. 뭐 그냥 뭐 예, 눈에 크게 띄지 않는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보고요. 국내 시장은 지난주에도 계속 그런 얘기 드렸죠. 박스권에 있다. 그래서 3250, 3150 요 사이에서 박스권에 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갈피 어디게 잡을지 모르겠고, 근데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단기평이 중간에 딱 들어오면서 도움 받고 빵 뛸지, 아이고 무거워요 그래서 빠질지, 변곡점이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희는 마음이 급해져서 정부야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바뀐 정책위원장인가 이분이 또 50억 쪽으로 해서 정부 쪽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이 보시기에 이제 넘겼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결정을 좀 해주셔서 변화가 나올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게 확인돼야 여기서 또 변화가 들어오겠죠. 그럼 그동안 많이 주춤했던 증권, 지주 이쪽으로 반영이, 요게 만약에 그래도 긍정적인 멘트가 나고 대통령이 결정을 그래 50억대 예전 수준으로 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이거부터 틀 겁니다. 그럼 시장의 색깔이 또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오래 쉬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가 될지를 또 보셔야 될 거고, 그러면 섹터가 바뀌면서 변하는 과정들, 이것도 눈여겨보셔야겠죠. 그게 아니라면 일단 지금처럼 2차전지가 계속 또 대세를 가는지, 근데 2차전지도 뭐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유 빈집이다, 이것도 상반기 많이 휘청였기 때문에 하반기 올라간다 라고 하는데, 이제 저점 대비해서 보게 되면 2차전지도 꽤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빈집이다라고만 보기에는 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지금 대안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계속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계속 붙어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추세적으로 가다가도 계속 올라오면 또 올라올수록 이것도 부담이 되는 섹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온 섹터라고 해서 강했다가 좀 빠지는 것들이 조방 원은 버티고 있지만, 그리고 전력기기도 그대로 버티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핵심적인 그거죠. 몇 년 동안 계속 올라왔고 실적도 괜찮은데 더 이상 모멘텀이 일단 당분간 없어.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것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또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그것도 조정의 빌미가 되는 거죠. 네,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딱 이렇게 시장의 눈치 보면서 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선순환으로 빠졌던 거 돌아가고, 좀 올라왔던 거 주춤한데 추세 지키고 있다가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바로 뉴스 보면서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 아는 얘기인데요. 예, 뭐 캐대헌으로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쪽에서 K-팝 데모노터 수익과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또 뉴스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직접 보시는 것도 봤고, 직접 다 보셨죠, 다들. 그러다 보니까 세신을 하면서 휴식한다, 목욕탕이죠. 그리고 또 국밥 먹는다, 그렇다라고 하고 있고, 또 그 가쓰고 뭐 조선시대 왕실의 모습까지 이렇게 연결, 예전에 또 조선시대 생활까지 쭉 회상하는 게 나오다 보니까 그 진우, 저도 봤어요.
예, 지도 예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좀 연결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뭘로 연결되냐면은, 이것도 쭉 보게 되면 이것도 혜태인가요? 이게, 예, 저 광화문 옆에도 보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 호랑이 배지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요런 것들 보면은 같이 연결돼서 이것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굿즈를 판매하는데 이것도 8차 예약까지 진행돼서 10월에야 제품을 받을 수 있대요. 야, 이럴 정도로 나가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와, 저 관련주가 뭐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인기 있으면은 가장 먼저 누가 카피합니까? 중국이 카피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거 관련주 그래서 이거 수익 많이 하겠다? No,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경쟁력이 그만큼 없어요. 그러니까 단가도 그렇고 그만큼 그를 통해서 뭐 돈을 많이 번다. 그거는 누구든지 카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 고유한 문화와 관련된 서비스 쪽과 어떻게 뭐 연결시키는 게 없을까? 그걸 많이 찾아보고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보니까 온라인 뮤즈샵 이런 때도 60만 명 급증했고, 거기다가 또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개수도 64% 증가했대요. 이게 20년 만에 최고 수준. 그 차도 그렇고 줄 서는 거 이렇게 얘기 지나가다 보니까 와, 그렇구나 라고 하고 있고, 한복, 세신, 무료상품, 체험용 상품도 강하고 있고, 이 결국엔 뭐냐면은 대중목욕탕 관련된 쪽의 관광객의 거래액이 84% 증가한. 야, 이제 목욕탕도 줄 서서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체험용 상품이라는 얘기가 이게 서비스죠. 그럼 이거 연결돼서 뭘 연결하냐라고 봤을 때, 그래도 뭐 여행 쪽들, 여행사, 이거는 우리나라가 인바운드가 큰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후죽순이기 때문에 그 수혜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그나마 호텔 쪽은 연계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호텔은 우리 호텔로 오게 되면 이런 상품도 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은 그 호텔에 대한 강점이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정도. 예, 그래서 요런 또 변화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쪽에서 엔터 화장품은 좀 흔들리지만, 네, 또 근데 흔들려도 만약에 또 내수가 또 보강돼서 실적을 또 한쪽으로 자리 잡는다. 그들이 와서 한국 화장품 산다. 이것도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리 잡게 되면 또 그럴 수 있겠다. 한쪽을 보면서 일단 여기서 계속 또 안테나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들이 관심 있게 하고 갑자기 이쪽에 대한 관심이 뭐가 커진다. 그러면 또 시장에서는 바로 반응하고 트렌드에 맞게 또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왜냐면 이게 트렌드에 맞게 움직이는 게 시장의 특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어제 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뭐 말차가 그렇게 퍼포남 뭐 얘기하면서 말차 라떼, 말차 그렇게 인기를 있다면서요. 종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누본가? 예. 시총이 430억이에요. 네, 이거 가지고 이게 월별 40억에서 60억까지 말차가 미국으로 판매되는 게 수출량이 늘었대요. 거의 그거죠. 약간 그 우양 또 냉동김밥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죠. 그런 것처럼 변화가 들어온 건데, 이런 것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말차가 인기가 있다. 그래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미국에서 솔직히 말차가 그나마 요즘 많이 약간 쌉싸름하잖아요. 그게. 근데 의외로 인기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구나. 변화를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인기에 따라서 주가는 많이 바뀝니다.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또 K전력기기 얘기 나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동남아까지 진출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남아 쪽에서 그래도 가장 버티고 있는 게 베트남 쪽에 LS 전선 아시아, LS 에코 에너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이게 지금 약간 주도 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고 있고, 효성중공업, LSH면 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도 약간 이제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쪽으로 또 여기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된다 라는 쪽들인데, 여기서도 Q는 중요하겠지만 P가 그만큼 동남아 쪽에서 늘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또 한계죠. 이것도 한번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또 떠오르는 거 HVDC. 예, 그래서 하이 볼티지 다이렉트 예, 그러니까 DC, ACDC 이거 그러니까 교류 직류. 그러다 보니까 요게 또 뜨다 보니까 요즘 또 작은 종목 뜨잖아요. 세명전기 이거까지. 원래는 LS 일렉트릭이 가장 잘해요. 그리고 거기에 매출 시장 점유율도 한 25% 되다 보니까 이 회사가 가장 또 중심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렇습니까? 작은 회사가 실적 봐봐. 저거
오, 대단한데?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막 몰리는 게 이게 더 센 거죠. 세명전기, 재룡산업, 이게 또 그렇대요. 근데 어이가 없는 게 일단 실적 좋아진 건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것 때문인지 뭔지 아직 모르겠지만 HVDC 관련된 쪽에서 여기 그 주변 금과류 같은 이렇게 주변, 그러니까 약간 좀 지지대 쪽이죠. 그런 쪽들이 강하게 이어지는데 그게 진짜 이 실적의 근간이 됐는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쪽에 대해서 마지지나, 그러니까 이번에 리포트 보고,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 보면서 그걸 추적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자세히 안 담겨 있을 겁니다. 이런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거 가지고 와 HVDC 관련주 이래서 막 또 쫓아가게 되면 또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주의 보시고 큰 그림을 본다. 그러면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누가 볼륨을 더 키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라고 보게 되면 이 LS 일렉 기타 이런 대형주 쪽으로 보는 게 더 맞겠다. 예, 작은 것들은 또 바짝 오르면은 또 바짝 빠져요. 볼까요? 지금 세명전기 또 지금 또 무슨 기관들 사고 외국인들은 진짜 외국인들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기관들 사고 뭐 사모펀드 산다고 그래서 또 지금 이거 간다고 그래서 막 쫓아가잖아요. 네. 또 한두 번 당했습니까? 그 간다고 그래서 막 또 올라갈 때 막 우와 열광하다가 또 돌파 매매 이거 한번 나왔다가 고점에서 또 소리 소문 없이 빠져요. 그렇게 되면 내가 산 거는 쫓아간 거는 또 그렇게 돼버린다. 이런 거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있다가 나중에 조정받고 거기서 좀 대단한 거 확인했을 때 들어가면 되지. 여기다 또 그래놓고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전략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트렌드가 그렇구나 라고 해서 뭐 대응하게 될 때는 이왕이면 눌림목이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섹터 볼까요? 불닭소스가 또 미국의 판다 익스프레스 이거 IFC4에도 있어서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완전히 그냥 달달 느끼 단짠 이런 쪽인데 여기다 공급을 해서 메뉴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만큼 대중화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삼양식품 이쪽과 연결시켜서 간다라고 하는데 정작 소스는 어디 겁니까? S&D 이런 쪽으로 가면서 결국은 이게 K컬처가 이제 춤트하는 과정들을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 쪽에서 많이 볼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렇구나. 여기가 또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죠. S&D도 몇 번 저희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거는 시장의 오해 때문에 빠진 거다. 그래서 돌아갈 거다. 돌아오네요. 이런 쪽에서 이럴 땐 또 관심이 없어요. 뭐 좋게 봤었는데 이번 케이스로 뭐 관망하겠다. 아닌 것 같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져나가 주시면 이때부터 다시 반등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갭이 나온 부분들이 큰 게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13만 원대 정도쯤에서는 일단 밑에서 한 10만 원대 초반대에서 그 한 11만 원대 부분에서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거나 정리하시거나 일단 고기가 일단 1차 타겟입니다. 거기까지 보고 대응을 하고 이제 실적 변화를 기대하려기 때문에 그런 단계 쪽으로 보셔야겠죠. 그래서 실적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거기가 추세된 저항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저항들이 이제 맞춰가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잘 돌파할지 요 거래 갖고 안 됩니다. 거래가 팡 터져야겠죠. 그것까지 보면서 이게 그러면 실적 호주와 함께 빵 터지는 게 확인된다 그러면 이때부터 또 다른 길을 가겠죠. 그런 쪽에서 여기서 기점을 봐서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만 부담 없이 가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보면서 이럴 때 잘 견디고 또 줄일 때 줄이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불닭 화이팅, 삼양식품 화이팅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내용들 가지고 좀 점검을 해보게 되면 2차전지 쪽들 여전히 또 강한 모습들이고 근데 2차전지는 그렇게 보세요. 그냥 어차피 핵심은 뭐 자꾸 이 얘기 들어서 죄송하지만 LPP, ESS가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비업체마저 들썩거리고 싸다. 와 이거 차트가 좋은데 한번 볼까요? 이거 얘기 많이 나오는 것들 뭐 PNT 이런 종목들 나오면서 이거 추천하고 뭐 보니까 PR이 뭐 6배래요. 그러면서 근데 실적 안 좋아지다 보니까 PR 9.5배까지 늘어나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차트 보세요. 이거 이런 바닥형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얘기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밸류 쌉니다라고 하는데 아니 장비주를 밸류 가지고 얘기하는 것 이거 장비주는 밸류가 아닙니다. 장비는 말 그대로 수주 산업이에요. 수주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 2차전지 장비 쪽은 누가 여기서 투자를 더 강화시켜 가지고 장비 쪽에 대한
예, 수주 기회가 더 많아질까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닐 것 같거든요. ESS로, 그러니까 LFP 쪽에 ESS로 바꾸다 보니까 라인을 싹 바꾸는데 그 정도에 해당되는 정도만 변화가 나오지, 이걸 가지고 폭발적으로 지금 실적이 나온다? 이거는 예,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너무 기대를, 그러니까 2분기 매출이 나왔는데 영업이 225, 안정적이긴 하죠. 예전에 나왔던 부분들까지 같이 연결되다 보면은, 근데 그거 가지고 신규로 또 폭발적으로 장비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캐즘이 돌파된 구간입니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물리신 분들,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갔다가 좀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 보시고 대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저는 장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소재 부품 쪽들이 더 맞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예, 말씀드렸던 조합, LLF, 포스코 퓨체, 뭐 이런 뭐 대주전자 재료 이런 조합들, 이런 것들이 훨씬 낫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엔터는 또 강합니다. 요즘 또 보니까 이번에 YG 엔터 실적 괜찮게 나오고, 예, 실적 발표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주가가 또 탁 턴하는, 뭐 실적 아직 안 나왔나요? 실적이 아니었나? 예, 블랙핑크 새 앨범 나온다고 그랬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쭉 올라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탄력 받는 것 같고, 그런 쪽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또 JYP 또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이제 쭉 올라옵니다. 발표 전에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라온다. 주가가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JYP 같은 경우도 좋아, 이거 수요일날 실적 발표래요. 그러면 오늘까지 또 올라와서 좀 좋았어, 힘내자라고 하는데 전고점 돌파하니까 이거 돌파매매, 또 한국 증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또 85,000원대 9만원대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발표 전에 비중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갔다가 실적도 기대감은 꽉 차 있는데 그거 가지고 또 더 갈 거야 라고 하다가 예,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줄여주시고 부담 없이 가는 게 더 좋겠다. 어차피 실적 괜찮은 거 아는데 선반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고 출렁인다 그러면 그때 또 다시 줄였던 거 다시 채워서 엔터 쪽 하반기 계속 가자. 이게 제일 좋겠죠? 그런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자력은 예, 말해 뭐해 계속 저는 지금 강화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옆으로 횡보 쓱 하면서 살짝 저항은 나와요. 지금요. 지금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이런 자리 딱 들어가게 되면 좀 쉬죠. 이번에도 살짝 들어가서 쉴 수는 있습니다만 아마 이 정도 지금 벗어나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은 쉬어도 그렇게 크게 안 쉬고 바로 돌파해서 저번주 때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은 예, 그렇게 이거 또 속임쓸 수도 있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 부딪혔기 때문에 약간 또 비중을 살짝 줄여서 보는 것도 그래 눌린 목표 또 살 수 있죠.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일단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드렸던 또 종목들 쭉 보고 싶은데 시간상 이쪽들은 예, 또 수급 한번 보세요. 보면서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삼성 E&A 이런 거는 삼성그룹들이 또 북미 투자 강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또 보니까 파운드리 공장 더 크게 짓는다고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누가 먼저 수혜입니까? 플랜타는 이런 회사가 또 수혜겠죠. 삼성 E&A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일단 예, 관심도도 같이 보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또 미국 시장과 함께 국내 시장을 잘 찾아봤는데 아직 답답합니다. 관망세가 크죠. 그래서 CPI 발표된 다음에 추가적인 변화가 나올 것 같으니까 오늘도 일단 무리하지 마시고 강한 섹터 쪽에서 조금 더 섹터 움직이다가 현금을 좀 두고 CPI 이유를 보자. 그게 더 좋은 전략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예, 저희 마치겠고요. 아시죠? 예,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구독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했고요. 또 내일 7시 반에 또 파워 시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